매뉴얼. 이제부터 측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길이나 질량 등 7가지 기본량들과 단위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숫자와 단위, 그리고 접두사를 이용해 물리적인 양을 재고 표현하는 활동, 이 과정을 과학에서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라는 양을 재고자 한다면 길이를 잴 수 있는 적절한 측정 도구와 미터라는 측정 단위, 그리고 규모에 맞는 접두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밀리미터 단위의 줄자로 재인 책상의 높이가 700mm였다면 책상의 높이는 70cm, 톡은 0.7m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정할 대상의 크기에 맞는 측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대상의 길이를 미리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과학에서는 어림이라고 합니다. 어림의 중요청은 이렇습니다. 책상 높이가 약 0.7m인데 30cm 자로 잰다면 2번 이상을 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측정 오차도 발생합니다. 어림은 다양하고 반복적인 측정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와 여러 자료를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대상에 대해 기본량인 길이를 측정하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면적이나 부피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량인 길이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곱하면 면적이 구해지고 그 단위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때 면적은 가로와 세로 길이라는 기본량으로부터 만들어진 유도량이 됩니다. 면적의 단위는 미터와 미터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두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량이 얻어질 때 두 기본량이 곱해지면 유도량의 단위도 곱한 형태로 단위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방금 어떤 대상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해 곱했습니다. 그 결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가진 유도량, 바로 면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를 곱한다면 우리는 측정 대상에 대해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측정 대상의 부피를 알 수 있고 부피라는 새로운 유도량이 등장합니다. 미터를 3번 곱했고 따라서 단위는 세제곱미터입니다. 이제 측정 대상의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부피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질량을 측정하면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측정 대상의 부피와 질량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량을 부피로 나누게 된다면 어떤 유도량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바로 밀도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었고 따라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세제곱미터로 나눌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도량인 밀도의 모든 단위는 질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나눈 형태가 됩니다. 즉 질량 퍼 부피입니다. 따라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측정했다면 물체의 밀도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량인 길이를 곱해 면적과 부피라는 유도량을 만들었고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또 다른 유도량인 밀도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량을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새로운 과학적 의미를 갖는 유도량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본량인 길이는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지만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우리는 대상이 얼마나 넓은지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량을 곱하거나 나누어 조합하면 우리는 단순한 계산 결과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좀 더 새롭고 넓은 눈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게 되면 단위 부피당 질량, 즉 밀도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설명하는 밀도는 질량 밀도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질량이 공간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놀랍죠? 단순히 길이와 질량을 측정해서 물체의 질량 밀집도라는 새로운 특징을 계산해내는 과정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구한 밀도는 물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용기 A와 B에는 각각 1kg과 2kg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부피는 각각 1리터와 2리터입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A는 1kg를 1리터로, B는 2kg를 2리터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는 모두 1kg per 리터로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물질의 양은 달라졌는데 질량을 부피로 나눌 밀도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기본량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세기 성질인 밀도가 나온다고 했죠?
과학의 기본량인 길이와 시간, 그리고 질량과 물질량은 세기 성질이 아니라 크기 성질이고 대상의 크기나 양이 증가하면 그 값도 함께 증가하는 성질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만약 벽돌 한 장의 질량이 1kg라면 두 장의 질량은 2kg입니다. 즉 질량은 벽돌의 양에 정비례하는 크기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벽돌 한 장의 부피가 1리터라면 두 장의 부피는 2리터가 됩니다. 즉 질량에 비례해 부피도 함께 증가하므로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본량이 크기 성질이라면 면적이나 부피는 유도량이니까 세기 성질 아닌가요? 길이는 크기 성질이고 길이와 길이를 곱해서 만든 면적 역시 길이의 크기에 따라 함께 변합니다. 즉 크기 성질인 길이가 면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기와 세기 성질은 연력학적 분류가 아니라 크기나 양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고 일정한 성질을 의미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길이와 시간, 질량과 물질량은 크기 성질인데 같은 기본량에 속하는 전류는 왜 이들과 달리 세기 성질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본량인 전류를 설명할 때 1A는 1초 동안 일정한 개수의 기본 전하가 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류는 하나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되는 양입니다. 여기서 전하량과 시간은 각각 크기 성질이고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눌 값이므로 크기를 크기로 나눌 값, 즉 세기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을 구분해 생각하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량과 유도량은 앞으로 우리가 측정을 통해 값을 정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크기 성질인 길이와 시간을 측정하고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속도라는 새로운 유도량이 됩니다. 승용차나 트럭이나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속도는 같습니다. 이처럼 속도는 차의 크기 자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세기 성질입니다. 우리는 길이와 시간 등 7가지 기본량을 배웠는데요. 통합과학에서는 이러한 물리량의 단위를 정하는 기준을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1m를 정의했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측정 표준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정할 때는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정하고 미세먼지의 질량을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해 기준을 세웁니다. 이렇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 표준에 따라 정해지면 농도 수준에 따라 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측정 표준은 과속이나 혐중 알코올 농도 같은 법규 위반을 판단하거나 공기 중 오존 농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측정 표준이 있어야만 장소나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기준으로 값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세워 측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공정을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측정 표준들은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과학과 산업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이러한 정확한 의사소통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측정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다음 수업에서 신호와 정보 파트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unning through the light shells K to M Physics is